안녕하세요. 예디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 머니 플래너이고, 제가 이 머니 플래너를 2018년부터 3년 동안 써왔는데, 3년 동안 머니 플래너를 쓰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벌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쓰고 있는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이빙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제가 평소에 쓰던 플래너와 비슷한 양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또 제가 더 쓰기 편하게끔 저만의 방법을 통해서 양식에 적용을 해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저는 실제로 머니 플래너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지출을 줄였고 또 돈을 많이 모으기도 했어요. 그러면 머니 플래너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 표지가 보이실 텐데, 표지는 이렇게 표지로 하이퍼링크를 걸어 놨고요. 그 다음 이어, 세이빙, 골, 먼스, 노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이어, 저는 머니 플래너를 작성을 할 때 한 달 한 달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1년치를 한꺼번에 보는 게 더 편해서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칸이 너무 작아서 6개월 단위로 나눠서 만들었어요. 보시면 1월부터 6월 그리고 합계가 나와 있고요. 7월부터 12월, 그 다음 6개월치에 합계가 또 나와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두 번째 장에 12월 다음 합계에 적히는 게 제가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볼 수 있는 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합계는 첫 장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수입과 소비성 지출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소비성 지출, 비소비성 지출 이런 식으로 지출 자체를 분류를 해서 보는 편인데, 일단 수입을 보면 1월 달에 내 예상, 이건 플랜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나의 예상 월급이 500만 원이다. 유튜브로는 얼마가 들어온다. 기타 소득은 얼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용돈을 받으시는 분은 용돈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월급은 월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수입에서의 소득 합계를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비성 지출 중에서도 고정 지출이 있고 유동 지출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고정 지출은 저는 월세가 나가고 공과금을 내야 하고 식비가 가장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적어줬고요. 이 세 가지의 지출을 합했을 때 212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소비성 지출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돈을 저는 소비성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동 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는 고정지출로 매달 내야 되는 돈을 썼다고 하면, 유동지출 같은 경우는 그달마다 생길 수 있는 유동지출에 대한 플랜을 세워본 것이고요. 지출 합계 같은 경우는 총지출과 합해서 밑에 있는 유동지출과 같이 합한 금액을 C에 써주시고, 총 금액이 A에서 수입에서 총 지출과 지출 합계를 뺐을 때에 남는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한눈에 봤을 때 정리하기 쉽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1월 달에 돈을 지출할 것인지 한눈에 보기가 편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해서 2월, 3월, 4월, 5월, 6월 하고 합계를 적어주시면 내가 6개월 동안 번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얼마가 나갔는지, 유동 지출은 이렇게 썼구나 하고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 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머니 이얼리 플랜이라고 1년 동안 나의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으면, 내가 이번 달에는 유동 지출로 너무 많은 소비를 했구나, 내가 이번 달에는 이만큼이나 벌었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계부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이빙 때문인데요. 세이빙을 하게 되면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모았는지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다음 달에 또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다라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세이빙란을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얼리라든지 나머지 것들을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세이빙이라도 1년 동안 꼭 써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제가 비소비성 지출로 나눠놨어요. 제가 생각하는 비소비성 지출은 지출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 통장에 쌓여있는 돈, 한마디로 적금이나 저금이나 펀드라든지 청약 같은 것들을 저는 종목을 나눠봤는데요. 종목에 지금 보시면 저는 청년우대 종합저축에 옆에 가입일이 있고 만기일이 있고요. 청약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기일을 적지 않았고, 퇴직연금, 그리고 펀드, 비상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놨어요.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기존에 내가 그러면 얼마를 모았었는지, 그리고 1월달이 되면 얼마가 또 들어갈 건지, 어쨌든 이거는 연 플래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모아놓으신 돈이 있으실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러면 기존에 돈을 모아놨던 분들은 기존에 있던 돈은 그러면은 적지 않는 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존이라는 칸을 따로 만들어서 기존에는 돈을 얼마를 저금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얼마를 넣을 것인지를 미리 플랜을 세워 놓으시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합계를 미리 보시면 내가 이번 6개월 동안은 꼭 이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이빙을 많이 했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가계부 양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월 달에는 지금 검정색 글씨로 쓰여 있는데 2월 달부터 6월 달 합계까지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은 제가 이 회색으로 표시된 거는 저의 목표이고 1월 달에 있는 돈은 이미 제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미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적어놨을 때 다음 달에 내가 만약에 적으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제가 예상한 금액과 넣은 돈이 동일한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따로 개인적으로 모으고 있는 돈, 그리고 공동으로 모으고 있는 돈 이렇게 나눠봤어요. 통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표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했고, 혹시 뭐 신랑 신부님이시라든지 아니면 뭐 동생과 같이 저축을 하신다든지 이러신 분들도 내가 모으는 돈 그리고 공동으로 모으는 돈을 따로 분리해서 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모으는 돈 같은 경우도 어디 은행에 적금이 들어있는지, 언제 적금을 들었는지, 만기일은 언제인지, 그러면은 이게 2년 후에는 만기가 되는구나 하고, 2년 후에 아까 보신 대로 50만 원씩 넣었을 때 1년이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 되는데, 지금 이건 6개월치지만 1년 후면 어느 정도의 돈이 되는데, 이때쯤이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야겠다, 집을 사는데 보태야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예금이라든지 카카오 세이프박스 이런 것도 적어져 있는데, 카카오 세이프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상금을 모아놓기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놓고 싶지만 카카오 세이프박스 자체가 1,000만 원밖에 돈을 못 모으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1,000만 원이라고 써놓고 지금 들어가는 돈이 없죠. 1,000만 원밖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중간에 돈을 빼지 않는 이상 이 돈은 그대로 묶여있는 돈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6개월 동안 나는 세이빙을 했을 때 돈이 이 정도 모이겠다. 그리고 한 달에 나는 215만 원씩 모으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이것도 세이빙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이슈를 써놨는데, 내가 만약에 플랜했던 10만 원을 못 모았다. 그러면 이유가 뭔가? 3월 달에는 아빠 생신이 있었구나. 5월 달에는 어버이날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용돈을 얼마를 드렸다. 아니면은 선물을 누구를 얼마를 줬다. 경조사에 얼마를 냈다. 이런 걸 월별로 따져서 이슈 사항에 써주시면 이것도 또한 보기가 편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6개월치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은 또 7월부터 12월까지의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소비성 지출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 혼자만 돈을 모은다고 하면 그냥
이 칸에다만 쓰시면 될 것 같고, 칸이 뭐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공동으로 모으시는 경우에는 뭐 나와 공동을 나눠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골인데요. 저의 한 달 동안의 목표를 쓰는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칸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먼스를 보시면 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달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에서 딱 경조사라든지 정해진 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생일이라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이 날은 돈이 나가는 날이다, 뭐 월세를 내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딱 봤을 때 돈이 많이 나가는 날이구나, 그러면 개인적인 지출을 조금 줄여야겠다 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노란색이 많이 찍혀 있으면 찍혀 있을수록.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제 생각에는 더 편하게 쓰시려면 뭐 밑에다가 이날은 내가 얼마가 나갈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적어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날은 뭐 기념 선물을 사야 되니까 기념 선물 20만원, 이런 식으로도 미리 써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골이라고 옆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1월 한 달간, 12월 한 달간 어떻게 돈을 모을 건지에 대한 목표를 적어 놓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새해에는 가계부 꼬박꼬박 잘 쓰기, 소비 줄이기, 식비도 계산해보고 적금도 열심히 들기 라고 써줘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는 이번 달 지출은 마이너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쓰시는 칸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자유롭게 쓰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밑에 보시면 플랜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입, 소비성 지출, 비소비성 지출, 그러면 지출이 한꺼번에 다 적히게 되는 거겠죠.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까지 표시를 해줘 봤는데, 수입도 들어오는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가 12월 31일이다. 그러면 뭐 월급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날이다, 이게 나의 월급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달력만 보고도. 그리고 2020년 12월 14일에는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 40만원이. 그래서 이번 달은 총 540만원의 총 수입이 있고, 소비성 지출, 뭐 고정 지출과 유동 지출로 저는 나눠져 봤는데, 제가 고정 지출로 나가는 뭐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저는 월세이기 때문에 140만원이라고 써줬고, 유동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화장품을 살 예정이기 때문에 10만원이라고 써줬고, 그리고 총 지출이 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비소비성 지출 중에서도 제가 아까 세이빙에는 안 적어놨지만 대출 원금이나 보험료도 저는 비소비성 지출로 생각이 들고요. 단기 적금, 장기 적금, 뭐 청약, 예금, 비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대출 원금이라든지 단기 적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칸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하얀색으로 뭐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우시면 이게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원하시는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이핑해서 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저는 이렇게 적금이라고 썼는데, 제가 지금 사용한 글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면 DX 영화 자막입니다. DX 영화 자막을 이렇게 쓰시고 얘 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금액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잔액이 이 정도 남아있다. 이것은 근데 예상 플랜이고, 여기 보시면 플랜이라고 써져 있죠. 플랜이고 실제로 behave, 행동은 어떻게 했는가, 실제로 내가 플랜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수입은 제대로 100% 들어왔는지 생각하는 대로, 지출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쓸 수 있고, 비교해서 쓰고 나서 실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칸입니다.
소득은 54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540만 원이 들어왔는지, 그렇다면 100%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100% 안에서 소비와 지출은 몇 프로인지, 저축과 투자는 몇 프로인지 이렇게 지출을 분석할 수 있게끔 칸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위에 올리시면 소득 대비 지출을 분석했을 때 이번 달은 마이너스다, 아니면 이번 달은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노트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실질적으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2월 달이 끝나면 옆에 채워줄 예정입니다. 달력과 이 양식은 다운로드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정지출이라든지 유동지출, 뭐 적금, 보험료 이런 것들이 조금 저와 다르신 분들은 지우개로 지우신 다음에 DX 영어 자막을 이용해서 자막을 써주시면 깔끔하게 원래 있던 양식처럼 똑같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먼스인데요. 이것은 한 달 동안 저의 지출과 수입을 볼 수 있는 먼스 달력입니다. 저는 2021년 밑에 글씨로 12월이라고 써놨고요. 고래는 연말이라고 해서 사치 금지하기,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기 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포인트,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연말 정산을 하실 때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 아니면 현금을 썼던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연말 정산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2021년부터는 2021년의 연말 정산 때 현금 좀 많이 소비를 해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득을 보겠다, 돈을 더 많이 돌려받게끔 노력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퍼센트를 나눠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 예상 지출, 실제 지출이 있는데, 예상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 수입도 540으로 들어왔는지 여기에서 체크할 수 있고, 예상 지출을 이번 달에 510만 원으로 세웠는데 실제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는 마이너스가 났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가 났는지까지 적어주시면 되고, 색깔 자체도 수입은 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지출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예상 지출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별표 표시하는 곳에 저는 별을 하나만 표시를 했고요. 별표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3개가 있는데 저는 노란색으로 하나만 표시를 해줘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만들어 놔서 날짜를 다 글씨로 써준 건데, 이것은 계속 같은 양식으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월급이 돈이 들어오는 날에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로 표시도 해줘 봤고요. 14일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이 있는 날 월급 이렇게 표시를 해줘 봤고, 그리고 월급이 500만 원이고 1일 날 나간 돈이 월세가 122만 원, 청약이 10만 원, 적금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간 날 그리고 들어온 수익을 썼을 때 1일부터 5일까지의 내 위클리 머니 플랜 예상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4칸이 여기 이 한 줄에 표시되는 위클리이기 때문에 제가 맞춰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5주 동안의 내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수입과 실제 지출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썼던 돈도 이렇게 위클리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다이어리를 꾸미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하게 스티커를 붙여넣기도 했고, 네일을 받았던 사진을 찍어서 네일아트 회원권을 끊었다, 회원권 4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소소하게 샴페인 한 잔, 뭐 샴페인 가격이 얼마인지도 위에다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먼슬리는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트로 마무리입니다.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 별로 사용을 하진 않지만 실제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돈을 아꼈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걸 사려고 했는데 이걸 사지 않았다. 다음 달에 조금 더 모아서 돈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쓸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세이빙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계부 같은 경우는 쓰는 목적 자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모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기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빙란은 꼭 1년 동안 작성을 해보시고 이렇게 플랜을 세웠을 때 플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2021년에는 한번 제대로 돈을 모아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2021년 1년 동안 돈을 모으고자 하는 목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 금액에 맞춰서 또 돈을 모으고 2022년에도 또 새로운 가계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예디데이의 가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